안녕하십니까. 무민병리 강의로 오늘은 격국 중에 마지막 잡격 시간입니다. 이제 격국도 마무리가 되는 시간이니까 오늘 격국으로 정리를 한번 하도록 마지막 마무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잡격입니다. 잡격은 이제 우리가 내격에서 십전격을 먼저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외격을 얘기했는데 그거와는 좀 여러 가지 다른 성격들이 있는 것들이 잡격이란 뜻이고요. 뭐 너무나 많은 격국이 있습니다만은 그 격국을 내격과 외격으로 묶기도 애매한 여러 가지 격국들을 여기에다 넣어서 잡격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 잡스럽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뭐 여러 가지 너무나 분류가 많고요. 그래도 뭐 한번 읽어는 보시고 뭐 크게 신경을 무시한다까지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은 뭐 아주 집중해서 본다, 그걸 아주 세밀하게 본다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살짝 살펴본다 뭐 이런 정도로만 마무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잡격입니다. 잡격의 성립, 월지가 진술충미월에 태어나고 천간에 재관인수가 투출할 때, 그래서 뭐 월지가 진술충미월이고 진술충미 안에는 전부 다 이제 저 뭐 나머지 기세들이 있죠. 그 중에 재와 관인수가 재관인수가 천간에 투관할 때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월지가 진수충미가 있을 때 충이 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한다. 충은 이제 월지는 전부 다 진술충미는 고기 때문에 그게 충에서 개고했었을 때 그걸 써먹을 수 있다 이런 말이 되겠죠. 월지는 충이 되면 흉이지만 잡격은 흉하게 보지 않는다. 충이 되면 고를 파하여 보물을 출고하는 작용을 하면서 사주에 충이 되어 있는데 재차 운에서 충운을 만나면 불길하다. 뭐 그래서 충이 깨져 있는데 또 깨진다 뭐 이런 의미처럼 설명이 되죠. 사주에 충이 없을 때는 충운을 만나면 발달 시기로 본다. 뭐 이런 말이고요. 진술충 및 사묘신의 어느 월생에 태어나든지 재관인 중 하나는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월지에 있는 것 중에 재관인 중에 하나는 잠깐에 꼭 투관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의 설명인 것 같습니다. 잡기 정관격, 정관을 격으로 하면 관계, 정부 관계 이런 말이겠죠. 이걸 요즘에는 꼭 관이라고 표현을 해서 뭐 정부와 관련됐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뭐 뚜렷한 직업이다 뭐 이렇게까지 확대해서 그래서 설명하기도 하니까 꼭 정부다 이렇게까지 축소해서 생각하시지 마십시오. 복록의 신으로 귀격이다. 잡기 인수격, 인수를 격으로 하면 복이 후하고 천복이 후한 명을 가졌다. 왕살묘, 왕한살이 묘에 꾸게 되면은 수명 연장하기 어렵고 왕한 것이 제묘가 되면은 발복한다. 그 다음에 왕인묘, 부부인연이 박하고 인덕이 없다. 잡기 재관격은 내격으로 판단해도 된다. 음과 양이 혼합되어 있어서 잡기라고 하는데 충이 되면 오히려 기뻐한다. 잡격은 반관 반민의 팔자이고 크게 귀하게 되기는 어렵다. 뭐 이런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또 보겠습니다. 진이라고 하는 거는 을개무죠. 이게 이제 수의 묘고, 술은 화의 묘고, 축은 금의 묘고, 미는 묘의 묘고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여기가 목의 기세죠. 여기가 화, 여기가 금, 여기가 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은 절대 양생으로 쭉 읽어가다 보면은 여기 미에 오게 되면은 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목에서 미는 묘고가 되니까 미는 목의 묘고다 이런 말이고요. 화는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 여기 술자리가 있죠. 이게 묘의 자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화의 묘고다. 그래서 화토 동궁이니 뭐 토도 뭐 의미를 말하긴 하지만 기본으로 화의 묘자리다. 금은 여기서부터 이렇게 읽으면 여기가 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은 금의 묘고다 이런 말이고요. 수는 진이 있죠. 그래서 진 안에는 수가 이렇게 읽어가면은 진에서 묘 자리에 이릅니다. 그래서 뭐 진은 수의 묘고, 술은 화의 묘고, 축은 금의 묘고, 미는 묘의 묘고다. 이렇게까지도 기억하시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렇게 뭐 어떤 좀 더 상황이 있어서 사주를 실제로 보게 되면은
그때 나중에 종합편 설명하거나 이제 책에서 설명이 진도에 따라서 설명이 끝나고 난 다음에 한번 이제 사주풀이를 하면서 차곡차곡 설명을 해 나갈 텐데 그때 한번 더 엮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잡기 정제격 월지에 진술충미가 있고 천간에 정제가 투관하는 것이다. 천간에 재성은 탈지하기 쉬우니 필히 근이 있어야 한다. 뭐 근이라고 하는 말은 재성을 튼튼하게 해주는 걸 말을 하지요. 뭐 식상이 대표적인 것을 말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지의 재성은 암장되어 있어서 암장이란 말은 지장간에 장간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타인에게 탈제되지 않아야 한다. 재성이 지지에 있을 때는 베푸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이며 인색하다. 천간에 비견겁제가 없으면 성격이고 1차 거부지명으로 사업이 흥왕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월지가 진술충미인데 천간에 정제가 투관되어 있다. 이럴 때 이제 개고를 한다는 뜻이겠죠. 그랬었을 때 그게 투관에 있었을 때 재물의 인연이 있을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잡기 정관격 월지에 진술충미가 있고 정관에 정관이 투관했을 때 그러니까 정제격은 정제가 투관을 하는 것이고 정관격은 정관이 투관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강하고 천간에 상관이 없으면 성격이 되고요. 사준에 재성이 있거나 신왕하면 호명이 된다. 가정적으로 복이 후한 것이 특징이며 천간에 상관이 투출되지 않아야 한다. 아무래도 정관은 상관과 만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인연이 어려움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관이 상관이 있다는 걸 말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는 어렵다, 힘들다 이런 것을 말을 하는 겁니다. 평생 명예가 높고 직위가 있다. 뭐 정관이 정관에 있으면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정관이 정관에 있더라도 상관이 있다라든가 또 우리에서 보게 되면은 그 상관의 정관의 기세가 조금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평생이란 말은 좀 확대 해석일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은 그 천간에 있는 귀한 기세는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운에서 만나는 거는 어려움을 겪기는 하지만은 그 어려움을 지나가면은 또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차 고위직위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온다. 뭐 이렇게 설명하겠고요.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잡기 인수격 월지에 진술충미가 되고 정인이 천간에 투관할 때 뭐 똑같죠? 정제, 정관, 정인이 천간에 투관할 때를 말을 합니다. 평소 손이 조상부모의 원조와 천복이 후한 것이 특징이다. 신강하고 천간에 재성이 투출되지 않아야 성격이 되며 평생 인덕, 은덕이 후하고 은덕이 후하고 타인의 도움을 많이 받는다. 그래서 인덕, 은덕 이거 중요하다. 뭐 이게 실제로 필요하기는 하지요. 그런 말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타 격국입니다. 뭐 이게 이제 내격과 외격도 있긴 하지만은 거기에서도 기타로 또 격국을 분류하기도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 격국의 분류가 뚜렷하게 뭐 어떤 표현이 된다라든가 뭐 아주 강하게 뭐 뚜렷하게 드러나게 될 때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애매한 경우들도 있고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그 격국을 뭐라 그럴까 뭐 그래 이것도 격국으로 써먹을 수 있다라든가 뭐 겉으로 드러난 거 살펴야 됩니다라든가 이렇게 강하게 표현해서 보는 것들을 말을 하는데 이렇게 뚜렷하게 보지 않을 때는 이런 어떤 기타 격국에 넣기도 한다 이런 말이겠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괴강격 중에 괴강격입니다. 경진, 경술, 무술, 임진, 임술 이게 이제 크게 괴강을 말하는데 이게 경진, 경술, 무술, 임진은 괴강인데 임술은 어떤 때는 임술을 괴강으로 쓰기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떨 때는 임술을 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술을 쓰기도 한다, 안 쓴다 이런 말도 되는 겁니다. 일생이 신앙하고 괴강을 중봉하면 괴강격이다. 형, 충, 관사를 기피한다. 그 다음에 남자는 영웅호걸처럼 보이나 여자는 너무 똑똑하고 남자를 꺾는다. 한번 쓰러지면 재기불능이고 운이 좋으면 상관없다. 그래서 너무 강하다 보니 강직절 이제 이렇게 뭐 강하다 보니 끊어진다, 부서진다 이런 말입니다. 경진 경술은 괴강이 중첩하면 부귀영화를 누리고 중인을 제압한다. 뭐 이런 말이겠고요. 무술일은 관성을 보는 것을 좋지 않고 괴강이 중요한 것은 부귀 쌍전할 것이다.
임진일은 재관을 보는 것을 기피하고 인수겁제를 크게 기뻐하며 괴강격은 순청하고 중첩으로 왕기를 받아야 복이 있다. 근데 괴강이 강하기는 한데 그 강한 것에 더 강해져야 그 좋은 기운을 써먹습니다. 이런 말의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남명은 권력으로 진출하고 청백 성품으로 지도자적인 인물이 된다. 여명은 총명하고 문장력이 있으나 고독하고 남자 같은 성품이다. 이러다 보니 이제 이런 경진월 때로는 경진일 이 네 개 경진, 경술, 무술, 임진일의 여자들은 일주에 있다라든가 월주에 있었을 때 이게 이제 너무 강한 기세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배우자 인연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어제 같은 경우도 상담했었는데 경술월에 경술일이었습니다. 이렇게 경술을 가졌었는데 이거 좀 어렵지요. 이런 분들은 아주 배우자 운이 좀 힘들었었다. 이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하여간 그렇더라. 그 다음에 천원일기격, 지지일기격. 천원일기격은 천간에 있는 기세들이 전부 다 똑같은 오행이 아니고 똑같은 글씨입니다. 예를 들면 정정정정, 정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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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미 이렇게 되는 거는 천원일기격, 천간의 기세가 글씨가 하나, 지지일기격, 지지의 기세도 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천원일기격, 지지일기격인데 좋은 의미로 해석하자면은 순청하고 탁하지는 않지요. 많다와 탁하다는 말은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탁하다는 것은 좋은 의미보다는 나쁜 의미의 설명이 많은데 많다는 의미는 꼭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개가 많을 수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많을 때는 또 복을 그 나름대로 복을 타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천원일기격, 지지일기격 이런 기타 격국들도 있다. 근데 격국은 너무나 많습니다. 내격과 외격으로 나눠 놓은 것도 있긴 하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많은 종류의 격국이 있습니다. 주교사격에다 자요사격에다 엄청나게 많은데 그것까지 다 일일이 설명하게 보기는 어렵고요. 여기는 이제 큰 틀에서 이러이러한 격국은 많이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서 더 추가로 공부를 하시면서 거기에서 필요한 자료들을 얻으시고 본인이 현장에서 상담을 하시면서 거기에 대한 어떤 경험치를 쌓기를 바라겠습니다. 격국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 마치고요. 이제 크게 이제 격국을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격국은 크게 말하면은 내격과 외격으로 나눕니다. 내격 같은 경우는 십정격이지요. 10가지가 있다는 걸 말을 하고 외격은 여기 많은 격국이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외격에 설명할 때는 전환격, 확격, 이기격, 복덕수기격, 종격 이런 정도로만 나누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한번 정리한다는 측면에서 한번 슬쩍 읽으면서 그 의미를 살짝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격에는 십정격입니다. 10가지란 뜻이겠죠. 십정격은 열십자 써서 열십자 쓰고 발을 정자 써서 10개의 올바른 격국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내격은 보통 한 7 내지 80% 정도 70 내지 80% 정도가 내격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내격에 대부분 속한다라고 말을 하고요. 근데 이거는 10가지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많기도 하지만은 10개가 특정하니까 나름의 보기도 쉽고 나름의 틀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보기는 쉬운데 나중에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겠습니다만은 외격은 아까 전황 이런 것도 있긴 합니다만 실제로 더 많은 격국들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너무나 종류가 많고 각각의 모양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근데 외격의 기질을 가진다는 것은 우리가 내격으로 설명하기 힘든 좀 외격이다 라고 하는 격이 정해지는 것은 조금 내격보다는 좀 더 그릇이 크다, 특이하다, 크다, 큰 거는 단지 이렇게 큰 사이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그게 안에 이제 그릇이 좀 특이하게 생겼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좀 귀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특이하다는 의미는 사용 한도가 용도가 좀 제한적이라는 말도 되지만은 딱 맞는 상황을 만나게 될 때는 그 귀함이 크게 발달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외격들은 좀 유심히 좀 세밀하게 내담자와 얘기를 나눠가면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일단 내격부터 조금 설명을 한번 나눠보죠. 내격에는 일단 10전격은 기본적으로 8전격 플러스 걸록과 양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10신을 격으로 대부분 내격에다 넣습니다. 근데 비견과 겁재는 격으로 치지는 않기 때문에 비견과 겁재격은 빼고, 그래서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관, 정인, 편인의 이렇게 8육신에다가 그 다음에 걸록과 양인이라고 하는 것을 합쳐서, 그래서 이게 10정격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반적으로 7, 80%죠. 그래서 뭐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만은 대부분 편관까지는 식신, 상관, 정제, 편제, 정관, 편관은 일단 신강한 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야지 내가 그 강한 것을 먹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강해야 좋을 것이다. 그게 이제 기본적인 틀이고요. 정인과 편인은 꼭 강하지는 않아도 됩니다만은 너무 태약하지만 않으면은 신약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 두 개는 강보다는 약한 것이 더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걸록과 양인은 이제 좀 더 강한 것도 좋고 약한 것도 좋습니다만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더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조금 더 여기부터 설명하면은 식신격에는 신강해야 되지만은 이 격에는 제일 먼저는 편제가 있는 것이 제일 좋고요. 편제, 편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식신격에는 편제와 편관이 있어야 되면서 신강해야 되면서 절대 만나지 말아야 할 것은 편인을 만나면 안 된다. 이건 도식이라고 표현을 하기 때문에 식신과 편인이 만날 때는 판이 엎어집니다. 밥그릇을 깨버린다는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상관격 같은 경우도 신강해야 되지만은 이거는 이제 정제가 있어도 되고요. 정인이 있어도 됩니다. 정제, 정인이 있어도 되고, 편관도 괜찮은데 상관은 만나면 안 되는 것이는 정관과 만나면 안 됩니다. 그 흉함이 끝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걸 만났더라도 상관을 가지고 있다는 말은 그 정관이 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구성이 잘 되어 있을 때는 상관의 영향을 덜 받을 때는 상승기로 갑니다만은 최고위까지는 상관과 정관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때로는 상관이 없더라도 운에서 만나게 돼. 여기서 운이란 말은 이제 세운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대운을 가지고 말을 하는 겁니다. 대운을 만나게 될 때는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제격 같은 경우도 신강해야 되고요. 뭐 이거는 정관이 있어도 됩니다만은 정제는 혼잡하면 안 됩니다. 혼잡하면 안 되고 많아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편제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정제와 편제가 신약할 때, 신약하면서 많을 때, 이거 이제 제다 신약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주 네 가지 의미가 있다 그랬죠. 제다 신약에는 돈과 인연이 없고, 건강에 인연이 없고, 아버지와 인연이 없고, 배우자와 인연이 없고, 거기다 좀 덧붙이면은 크게 공부와도 인연이 있지는 않다. 뭐 이런 정도까지 설명을 했었습니다. 정관, 편관 둘 다 강해야 되는 건 맞고요. 정관은 아주 흉한 거, 상관을 절대 이루면 안 된다. 만나면 안 된다라고 했었고, 때로는 혼잡해도 안 됩니다. 이거 분명히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편관도 편관은 뭐 상관은 상관없습니다. 근데 편관은 편인을 만나면 안 된다. 편관은 편인을 만나게 될 재앙이 백단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정인격 같은 경우는 뭐 신약해도 되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너무 태약하지만 않으면 신약해도 괜찮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인은 이런 의미, 그래서 대신에 정인도 너무 혼잡하면 어렵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편인도 신약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식신을 만나면 안 되고요. 그래서 이 정인도 편인 같은 경우도 꼭 그렇다. 식신과 어울리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립니다. 걸록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월지의 걸록을 가지고 재관이 있으면은 사주에 정제나 재와 관이 있으면은 아주 귀격이 됩니다. 때로는 재고나 관고가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걸록이 있는데 재관이 없다. 그러면 이게 노다공소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했는데 공은 조금밖에 못 얻는 노다공소를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걸록에는 재관이 뚜렷하게 있어야 내가 열심히 하고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내가 재가 없고 관밖에 없다.
관이 없고 재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재가 없었을 때는 재운에, 관이 없었을 때는 관운에 크게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양인은 월지에 양인을 가져야 되죠. 양인은 뭐 크게 묘, 갑부터 진, 오미, 유, 술, 자축 이렇게 갑, 을, 병, 정, 무, 기, 경신, 임, 개 이렇게 일간들마다 월지에 이 양인이라는 글씨가 있었을 때 양인격입니다. 양인은 기본적으로 편관이 꼭 있어야 된다. 그래서 양인은 세상에 베지 못하는 것이 없는 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칼인데 그 칼을 들고 다니면은 사람들한테 상처를 입히지요. 그래서 편관은 아주 아름다운 칼집입니다. 칼에 어울리는 칼집이지요. 그러니까 양인을 그 편관이라고 하는 칼집 안에 넣어 다니게 되면은 내가 사람들한테 다가갈 때도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뽑아 쓸 수 있는데 평소에는 이렇게 차분하게 칼집에 들어가 있는 아주 보기도 좋고 사람들한테 눈에도 띄는 그런 아주 멋진 칼이 되지요. 그래서 편관은 양인은 편관이 있으면은 귀하게 될 것이고 편관이 없을 때는 칼만 들고 다니는 격이 되니까 상처와 부딪힘이 많아집니다. 거기다 좀 덧붙이면은 꼭 정관도 좀 좋은 칼집까지는 아니겠고요. 그 다음에 정인도 이게 양인이 있었을 때 정관과 때로는 정인이 있으면은 어느 정도 역할은 하는 걸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양인은 꼭 편관을 찾으십시오라고 말씀드립니다. 양인은 충하면 안 되고요. 합해서 다스려야 됩니다. 다독다독거리면서 그것도 한번 생각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외격입니다. 외격에는 크게 전환격, 아까 화격, 이기격, 그 다음에 복덕, 수기격, 종격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전환격은 곡직격은 갑을 일간이 그다음에 월지에 목이 등령을 하고 지지에 목국을 이룰 때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염상은 병정일간이 월지에 등령을 하고 그러니까 월지가 병정 화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겠죠. 월지에 화가 있으면서 화국을 이룰 때 그 다음에 가색격은 무기일간이 월지에 등령을 하고 진술충미월에 태어났을 때 그 다음에 조격은 경신일간이 그 다음에 월지에 등령을 하고 지지가 금국일 때 윤학격은 임계일간이 월지에 등령이란 말은 수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수가 있으면서 수국을 이룰 때 이게 이제 전환격입니다. 그래서 이 왕성한 기세를 걸르면 안 되고 그 형충이 일어나는 재관운에는 어렵다. 기본적으로 재관운에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외격은 우리가 이제 내격을 바라볼 때처럼 신강신약을 따져서 점수를 따져서 이렇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격이 이루어지면은 이런 운을 피하고 나머지 운들에서 어떻게 내가 운을 받아가느냐 이것들을 따져본다라고 했었습니다. 화격은 이제 천간의 합이 있어야 됩니다. 이 화격에 갑기합, 을경합, 병신합, 정임합, 무게합 이렇게 천간합이 5개가 있는데 그 글씨 중에 하나는 꼭 일간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천간에 일주가 갑이고 일간이 갑이고 기가 어디에 있든지 이렇게 있든지 이렇게 있든지 때로는 을목이 일주고 경이 여기 있든지 때로는 을목이 병화가 병신합은 일간이 병이고 신이 여기에 있든지 정임합도 일간이 정이고 이미 월지에 있든지 월주에 있든지 무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일간이 무가 이렇게 있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일간을 중심으로 천간의 합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 합화된 오행이 합화된 갑기합은 토, 을경합은 금, 병신합은 수, 정임합은 목, 무게합은 화입니다. 그래서 합화된 오행이 월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화된 오행이 월지에 있어야 이런 화격이 성격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강한 왕신을 건들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 같은 갑기합 같은 건 토니까 토를 그르는 거는 수와 목이죠. 이런 운을 만나면 안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왕신을 거역하는 운을 만나게 되면 어려울 것이다. 이것이 화격의 어떤 운을 바라볼 때 얘기하는 겁니다. 대신에 쟁투합이 되면 안 됩니다. 갑목이 있는데
기토가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거는 어렵다는 뜻이겠죠. 때로는 기토가 있는데 갑이 여기도 있고 갑이 여기도 있고, 이런 경우는 쟁투합으로 인해서 합격의 기세가 꺾입니다. 어느 일간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사주에서는 합격이 이루어졌는데 운에서 또 글씨를 만나서 쟁투합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럴 때는 그 합격의 기세가 꺾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외격들은 그만큼 운의 영향을 많이 받기도 합니다. 기복도 아주 심하고요.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올라가는데, 외격 가지고 있는 기세들은 쭉 올라갔다가 쭉 내려오고, 이렇게 아주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경우들 대부분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뭐 대부분 사람들은 좋은 기억보다는 나쁜 기억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외격에 있으신 분들은 많은 어떤 롤러코스터 중에 나쁜 기억들을 많이 갖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다음에 또 보죠. 또 외격 중에 이기격입니다. 사주에 오행이 두 개밖에 없는데, 오행이 두 개밖에 없었을 때 그 약한 오행을 용신으로 삼고 그 약한 오행을 도와주는 것을 희신으로 삼는다. 근데 오행이 두 개밖에 없다고 해서 7개의 글자가 뭐 목인데 하나는 한 개가 화다, 이럴 때는 이제 화 이기격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이 이기격은 어느 정도 오행이 어느 정도는 균형이 되어야 됩니다. 5개, 3개 뭐 이런 식으로 가야지 4개, 4개가 이루어져도 이기격은 됩니다. 근데 4개라고 하는 건 하나의 월지가 있으면 월지에는 힘이 세지요. 그래서 월지에 있는 오행들은 힘이 세고 그 다음에 나머지 오행들은 힘이 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그 약한 오행을 도와주는 것을 용신으로 삼는다. 그래서 이기격의 의미는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복덕수기격입니다. 복덕수기격은 기본적으로는 지지에 사유축이 있어야 된다. 사유축이 있어야 되면서 이 중에 한 글자는 월지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 중에 사가 있건 유가 있건 축이 있건 한 글자는 월지에 있으면서 지지에 사유축 국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지에 사유축 국이 월지에 한자가 있으면서 사유축 국이 이루어질 때 음일간만입니다. 양일간은 안 봅니다. 을목일 때 사유축, 정화일 때 사유축, 기토일 때 사유축, 신금일 때 사유축, 계수일 때 사유축. 근데 을목일 때 사유축은 이거는 그 관이죠. 관국이 될 것이고, 정화일 때 사유축은 제국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토일 때 사유축은 식상이 되죠. 그 다음에 신금일 때 사유축은 이거는 비겁이 됩니다. 계수일 때 사유축은 인수가 되겠죠. 그래서 뭐 이 사유축이 있다는 의미는 말 그대로 사주의 그 편성한 기세입니다. 그러니까 을목 같은 경우는 사유축이는 관이라고 하는 의미가 되면은 이 일간에 뿌리가 없어야 되거든요. 을목일 때 목이 없거나 때로는 을목을 도와주는 생해주는 오행이 없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을목은 나는 너무 약하니까 이 왕성한 것을 따라갈 것이야. 정화도 마찬가지겠죠. 이럴 때 을목이 관국을 이루게 되면 좋은 직업과 좋은 배우자, 정화가 사유축을 이루게 되면 내가 금전 뭐 이런 걸 말을 하겠고요. 기토가 사유축을 이루면 나의 재주, 능력인데, 기토가 사유축을 이루면 대부분 여자분 같은 경우는 능력을 발휘하기는 하겠지만은 배우자 인연이 없으면서 좀 이렇게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이게 보통 기토의 사유축은 상관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래서 기토라고 하는 기토가 정관이 간목인데 간목을 건드리는 것이 사유축이 되지요. 그래서 이게 어려움을 겪더라. 특히 요즘에는 나는 능력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게 이제 내가 능력을 바라보는 것과 내가 어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다르더라, 이런 말입니다. 그게 이제 상관이다 보니 정관을 건드리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에 신금은 사유축은 이거 비경법제가 강왕합니다. 이럴 때는 문제. 계수일 때는 인수가 왕하지요. 그러다 보니 그거에 대한 또 생기는 문제들이 루루루룩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종격, 종왕격. 종격은 이제 이거 이 복덕수기격 여러 가지 위에 전환격도 비슷한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일간을 기준으로 그 일간과 오행이 아주 강하게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종왕격은 비겁이 많다. 그 다음에 종합격은 일간이 무근한데 식상이 많다. 그 다음에 종제격은 일간이 무근하면서 여기에서 제가 사주의 제국을 이루고 있다. 종살격도 마찬가지 일간이 무근하면서
살이 지지에 있더라. 그 다음에 뭐 천간에 있어서 상관은 없습니다. 종간격은 인수가 사주에 왕하게 있는 겁니다. 이랬었을 때 이 사주의 기세들은 그 왕성한 기세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왕성한 기세를 따라가면서 그 따라가는 운들이 어떻게 흘러오면서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가. 그래서 뭐 종합격 같은 경우는 운이 좋아도 이게 이제 성격이 워낙 강왕하다 보니까 배우자 인연을 좀 못 겪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종합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합격이 있었을 때는 뭐 큰 의미로 따지면 또 역시 식상이 많다 보니 뭐 여러 종합격을 많이 봤었는데 개인적으로 아주 뛰어난 유치원 선생님이라든가 원장님이 있기는 한데 뭐 그게 좀 뭐 배우자 뭐냐. 종재격은 뭐 결혼을 여러 번 하는 사람. 종살은 여자분이 몸이 너무 아픈 경우. 배우자는 좋은 사람이었는데 몸이 너무 아파서 뭐 좀 이렇게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이 있는 것과 그것이 가지는 흉은 뭐 손바닥의 앞면과 뒷면 같은 겁니다. 이렇게 볼 때는 아주 좋게 보이지만 이렇게 볼 때는 아주 흉하게 보이는 것들처럼 좋고 나쁨이 모든 거에서 다 기륭이 다 똑같이 옵니다. 그래서 좋은 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좋은 게 우선으로 보일 것이고 나쁘게 생각하면 나쁜 것들이 우선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좋은 운이 올 거다라고 하면서 때로는 사주를 보면서 나쁜 운이 올 거를 예견하고 있으면은 지금부터 내가 마음을 조금 다잡으면서 그래 좋은 운이 오니까 나쁜 운도 오는구나. 나쁜 운이 왔으니 다음에는 또 좋은 운도 올 것이야.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너무 나쁜 운이 올 때 크게 흉하게 많이 뭐 이렇게 상처를 입지 않도록 내 내면도 조금 단단하게 하시면서 조금 준비를 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오늘은 이제 격에 대해서 격국에 대해서 설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면서 격국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용신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 용신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고 그러면서 이제 이 명리 수업을 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난 시간에도 살짝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타로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는 중이고요. 제가 쓴 게 이제 타로 지혜로 가는 타로 카드라고 하는 책도 하나 썼습니다. 다행히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2판까지 내기는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한번 유튜브에 한번 올려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사주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정리하고 끊거나 이러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타로와 사주를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올리면서 그걸로 이제 조금 더 이 유튜브 채널을 풍성하게 만들고려고 하고요. 또 뭐 제가 이제 이러저러한 상황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역학을 뭐 업으로 삼고는 있습니다만 학교 강의라든가 이런 외부들 강의들 때문에 조금 개인적으로 외부 강연들이 많이 생기면서 그러한 것들을 하느라고 조금 이 상황을 조금 이 역학이라든가 타로라든가 이런 걸 조금 정리를 집중을 좀 덜 했었는데 제가 또 교육원을 좀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지금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마 또 이번 올해겠죠. 뭐 크게 따지면은 뭐 가까운 시간 내에 이제 명략은 짧은 기간에 배우기는 어려우니까 타로 카드를 이제 노동부에서 예산을 뭐 강의료를 좀 지원받는 걸로 해서 노동부 지원 과정도 한번 열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조금 더 타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고요. 아마 뭐 늦어도 6월 정도, 뭐 6, 7월 정도면 열지 않을까, 뭐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는 명략도 좀 정리하면서 타로도 뭐 강의록도 좀 만들어가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모두 다 건강하시고요.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도 공부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